아주 훌륭해서. 주말에 잔치 이번에 카메라로 이렇게 와 근데 또 맞춰서 우리가 제가 민감하면 해치를 못해요. 한주에도 인터넷 친절이면 어느 지점이나 가입을 할 수 있고 한주도 안에다 같이 열심히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 더 주는 거니까 무슨 어디라도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보처럼 바보처럼이니까 시간이 너무 크니까 아무도 이렇게 주시는 게 저희 때문에 다른 데 하고 좀 알지 않았어. 한국을 위해서 하고 왔으면 추장 시작할 건데. 아, 네. 사업에 있어요. 딱 좋은 데가 저한테 있어요. 아, 너한테. 우리가 돈 쓰는 거 누구
21일 날 일정 괜찮으세요? 12월 12월 21일 21일 네. 일요일 네. 네. 저녁은 애매하다. 이때 오전 한 10시부터 한 2시 이때 우리 불평봉에서 21일 1박 2일 어디 타지가 제주시 22일 날에 제주도 오면 한 오후에 왔었어요. 12월 일정들이 아마 빨리 안 가고 1월 달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거의 개근 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가요. 외우면 어때요? 제주시 21일 날 서울 네, 될 수 있으면 좀 앞쪽에 빈자리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도 있으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김학의원님 뭐 강연 막 길게 안 하실 거라서 끝나고 기념사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끝나고 주세요. 끝나고 출석 체크. 그래서 오늘 도당일장이 하시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쪽에도 잘 있어요. 예, 지금 1시 59분인데 뭐 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쪽에 지금 자리 없으신 분들은 앞쪽에 빈자리가 이쪽에 뒤에 좀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주셔서 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년정치 사관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년정치 사관학교 진행을 맡게 된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청년정치 사관학교는 그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공모 사업에 저희 제주도당 청년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당의 청년 당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으로부터 정치개혁의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청년정치 사관학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3강 이렇게 마지막 강연까지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지난 1강 이탄희 변호사님 강연과 2강 모경종 전국 청년위원장님 강연에 이어서 오늘은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주의 청년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데요. 지난번 11월 1일 날 저희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토크 콘서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틀 연속 보신 분한테 좀 민망한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셔서 저도 부담입니다. 며칠 지나면 그걸로 그대로 한번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젊어 보이는 사진을 쓰려고 우리 보좌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 보이는 노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장님 무슨 차를 타세요? 가솔린 차예요? 가솔린 차입니다. 왜 전기차를 안 타세요? 전기차 타고 싶긴 한데 아직 차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바꿀 때 전기차로 바꿔도 될 시점에 바꾼 거 아니에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 오, 맞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전기차가 꼭 답은 아닌데 타보니까 다른 차로는 가솔린으로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현재 의원님 그렇죠? 근데 왜 전기차로 바꾸셨어요? 기름값 때문에. 아, 기름값 때문에. 확실히 더 경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도 의원님처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운전하면서 그냥 죄책감이 덜 해요. 저는 옛날에 경유차도 탄 적이 있고 그때랑 비교하면 더더욱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국회에도 보면 전기차가 몇 대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수행이 있죠. 노의원하고 달리.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식이 없고 필요성도 자기가 운전하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왜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감수하지 못할 부분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제주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환경에 또 그리고 에너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데라면 그래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힘과 다시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표방한다면 한 분 한 분이 상징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꿔 타세요. 아니면 한 대 더 사든지 제 삶에 한 대 더 타든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을 그냥 한번 전달한다라는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탄희 전 의원님이나 모경정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만큼 중복된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청년이 정치에 나서야 되는 이유하고 두 번째 민주당 입장에서 청년이 중요한 이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의 조기동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민주당이 청년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 조기동이라는 분은 표만은 세대만 챙기나 2030의 박탈감 뭐 이런 주제로 썼어요. 이 친구가 월간조선 출신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포함해서 상당히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 인사이트가 있는 글들을 좀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약간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 글은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2020년도만 해도 민주당이 청년층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았어요. 20대들한테 민주당이 그러면 50% 정도가 민주당에 호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 보니까 한 30% 초반으로 확 떨어졌어요. 가장 20대, 70대보다도 오히려 더 지지가 낮아요.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이유가 뭘까? 기성 정치 세대들이 다 그냥 이제 노령층, 중장년층만 챙기고 있고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이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지만 제가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검찰에 대한 비판도 하고 법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부르면 이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정권도 우리가 가졌고 국회에서 다수당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는 안 돼요. 그게 뭐 헌법 개정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이 원하지만 그거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차마 우리가 법을 바꾸기 어렵고 민망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나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법 하나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이나 뭐 대법원장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탄핵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정무적으로 아니고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데 국회로 부르면 오잖아요. 관행상 안 왔었지만 법적으로는 안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르면 오잖아요. 우리가 힘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년층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결 못하는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힘이 없는 정당이니까 지금은 최소한 앞으로 5년은 민주당이 그 불만을 다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왜 청년들이 불만을 갖느냐. 최근 몇 년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자산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돈이 풀렸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수혜는 40대 이상들이 다 가져갔어요. 집을 샀거나 아니면 자산을 투자했거나 결국 이거에 대한 수익은 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들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정년 연장하는 거, 그리고 명확하게 아직 당의 정책은 아니지만 종부세라든지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거, 이 부분은 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50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책이죠. 민주당이 또 잘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왜? 현실 정치인의 대부분이 50대죠. 50대 중반이잖아요. 평균 나이가. 아니죠. 거의 50대 후반이죠.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 정치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5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친구들이 다 지지해 주니까.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50대 초반들은 민주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에요. 50대 후반까지. 그리고 40대 중반도 그렇고 30대 중반부터 확 꺾이죠. 그런데 30대 초반의 정치인들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이제 제주도에 왔었던 분들 중에 안 온 분이 있는데 전용기 의원 그날 못 오게 됐는데 전용기 의원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91년생이죠. 전용기 의원이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 그러니까 거의 80년대생까지가 민주당 지지층이 90년대부터 확 떨어지죠. 왜?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정치권에 없잖아요. 최소한 되든 안 되든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전용기 의원이 청년 이야기 안 해요. 잘. 청년위원장이긴 했는데 왜? 본인이 지역 비례로 들어와서 지역구에 출마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혹시 나이가 어려서 너무 청년 얘기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청년 얘기를 더 안 하고 지역구 준비를 했던 거죠. 새로운 지역으로 나와서 출마를 했으니까. 근데 바로 옆에 옆 지역구가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동탄. 이준석 의원은 전략적으로 동탄을 찾아갔고 거기는 평균 나이가 35세예요. 동탄 자체가.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통과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줄곧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정책 자체가 신혼 초 아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지역구 정책이기도 하고 이준석은 미래를 보는 거죠. 이 친구들이 40대가 되고 45세가 됐을 때 자기의 지지층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 당 젊은 정치인들은 미안하지만 우리 당의 주요 지지층의 사랑을 받아야 공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50대가 좋아하는 얘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좋은 거죠. 누군가는 청년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전용기, 모경종 이런 분들이 당을 위해서 본인들한테는 손해가 가더라도 청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시를 못하는 거죠.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공천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든지 그런 약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어저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주가지수 5천이고 산업 정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AI. 모든 공약에 다 AI.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제 방에 와서 그 제주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AI를 이용한 여행자 여행 편익 증대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여행자들 가방 보관소라는 거예요. 근데 왜 AI를 넣었습니까? 일단 AI가 넣어야 예산이 통과되고 AI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여행자들한테 관광지 추천 이런 거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면 그런 예산이 편성되게 그런 사업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 칠성통에도 제가 그 칠성도 행사 갔더니 여행자 센터가 생겼는데 그 중에 큰 공간은 그 관광객들이 들고 다니는 캐리어 보관하는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AI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웃픈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AI가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50대 이상 60대의 사람들한테 A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챗GPT 정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50대지만 그런데 이런 AI에 대한 인식 자체는 분명히 훨씬 더 IT나 모바일 이런 데 익숙한 20대, 30대들이 갖고 있는 관념과 50대 이상의 주 정치인들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시대가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실제로 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런 논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편안이 있죠. 저도 국민연금이 당장 고갈될 거라는 주장 자체를 잘 믿지를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한번 예전 정부 때 얘기했지만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되게 잘했어요. 주식 투자 1% 올리면 국민연금이 5년 내지 6년 그 적자 전환 시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2050년에 어떻게 될지는 현재 잘 모르는 일인데 그걸 갖고 공격을 하죠. 이준석 의원과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근데 일견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연금을 다 내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막상 받을 때쯤 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연금이 구조조정돼서 지금보다 훨씬 덜 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없어요. 왜냐? 복지위의 압도적인 다수들은 50대 의원들이고 그런 정치인, 그런 주장을 하고 이준석 주장에 동조하느냐라고 딱 쳐버리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우리 당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자꾸 청년 주장을 하면 이준석과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정파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권을 했거든요.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당의 그 주류들이 우리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통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기권을 했는데 국민들은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은 누가 그거를 다 찾아보겠어요. 그냥 뉴스에 나온 아니면 본인이 딱 직관적으로 듣는 얘기를 갖고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주장을 우리는 니네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라고 가르치려만 들은가. 민주당의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주류는 586 운동권들이라 이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군사정권 시대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핍박받는 우리 민중들이 이런 지배 세력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고 계몽을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국민들을 개봉하고 선도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20살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주의가 달성된 이후에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을 개봉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 당원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 수준으로 이해하는 그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겪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자꾸 빠지는 오류가 공부해보면 다른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이 얘기하신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 없다. 현실 대중정치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정치인들도 이 50대, 60대가 이성에 따라서
어떻게든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돼라는 이 방식도 있지만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쇼츠나 릴스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50대인 저도 해보고 싶은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여기 50대도 계시고 그렇지만 40대, 50대들도 의도적으로 20, 30대 민주당의 지지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되고 그게 내가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장점이다, 상대적인 장점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도당위원장으로 여기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누구를 컷오프할 능력이 있고 누구를 올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김한규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좁게는 제주도당에 넓게는 미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우리 당의 수많은 50대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분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을지역에 많잖아요. 현지영 의원도 갑지역에 출마하려고 하지만 일단 을지역에서 우리 같이 지역에 활동을 했고 을지역이 압도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죠. 저는 이거 되게 자랑이거든요. 한 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분도 계셨잖아요. 제가 공천하진 않았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제 성과는 아닌데 우리 제주도에 그나마 45세 이하 4명이 여기 뿐이에요. 다 을지역하고 관련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꼭 청년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기성 정치인과 다른 자기의 장점을 찾아야 되고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제일 약하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은 20, 30대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거. 본인이 50대라고 하더라도 20, 30대의 지지를 얻어낼 후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분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최소한 저의 한 표를 드린다든지 제가 주변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부터 하면 이 맘다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뉴욕 시장에 당선된 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인데 제가 7월 달에 칼럼을 썼었어요. 맘다니의 성공 비결. 이제 올 7월에 왜냐면 경선 통과한 직후에 제가 쓴 거예요. 11월에 이분이 선거로 당선되긴 했지만 7월에 주제를 선택한 거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맘다니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했는데 제주에 왔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놀랐는데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라고 하는 AOC라고 하는 미국 뉴욕주 하워드 의원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작년 초부터 올 초부터 계속 그분 인스타 릴스 같은 데 나와서 누군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맘다니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의 자랑인데 맘다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너무 매일매일 데일리 현안에만 신경을 쓰고 이 젊은 사람이라면 요즘 번역도 다 되는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챙겨야 되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도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있더라. 맘다니는 91년생, 전용기랑 동일하죠. 전용기보다는 늙어 보이긴 하는데 동갑입니다. 이분이 2018년에
번째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에 뉴욕주 하원의원이 됐고, 그리고 나서 20년, 22년, 24년 선선이 되고, 되자마자 하원의원이 2년이잖아요, 임기. 이 시장에 출마를 했죠. 아니, 엄청나게 그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분 게다가 이슬람교입니다. 생긴 거 보면 좀 애매한데 인도계예요. 어머님 아버님 다 인도계죠. 근데 태어나기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인도인데 이제 아프리카 이민을 갔었다가 아프리카에서 추방됐어요. 반인도계 정서가 있는 나라여서.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다 엄청 유명한 분이긴 잘 나간 아버님, 어머님 다 하버드를 나왔고, 아버지는 콜롬비아대 교수고, 어머니는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제 영화 감독이죠. 엄청 잘 나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91년생이 하원의원 한 4년 한 상태에서 유색인종의 이슬람인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작년 1월에 지지율이 1%였어요. 이 사람이 당선된 것은 오직 청년층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미국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건 2006년도 오바마 당선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민주사회주의자거든요. AOC랑 같은.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하나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가능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걸 공약으로 냈죠. 이분의 공약은 어포더블 뉴욕, 어포더블이 뭐뭐 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의 물가가 너무 비싸고 임대료 때문에 제대로 살기 어려운 뉴욕에 있는 집 없는 임대료로 임차해서 집을 살고 있는 수많은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을 낸 거고 그게 먹힌 거죠. 그래서 렌트료를 인하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 다음에 버스를 무료화하겠다라는 공약들.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사회주의자 같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 오영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제 청년들 다 무료 버스잖아요. 미국 가면 자본주의의 핵심인 심장인 미국에서 보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가 대한민국에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청년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을까? 이분의 인스타 같은 거를 보시면 상대는 쿠오모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쿠오모가 사실 좀 복잡한데 아버지랑 본인이 뉴욕주 주지사, 시장 말고 뉴욕주를 했던 아주 거물이고 이제 성비위로 사퇴했다가 시장으로 이제 나온 건데요. 압도적인 자금력에서 밀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틱톡과 릴스, 인스타, 트위터, 그러니까 X죠. 이런 걸로 선거운동을 해서 극복해낸 거고, 영상미 있는 쇼츠나 릴스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베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당사자가 그 나이 또래 애기 때문에 그 나이들이 열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해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
릴스 만들면 되겠지 하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청년층이라고 무조건 청년 후보를 좋아하지도 않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정현철 청년위원장이 제주도에서 청년위원장을 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청년층이 무슨 행사에 오게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저랑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정현철이 한다 아니면 김한규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듣지 않잖아요. 그냥 청년들이. 첫 번째, 그분들은 하는 것 자체를 몰라. 이 행사를.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한규가 청년층이 제주도의 청년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한다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저는 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분들이 들을 때는 그냥 다 맨날 누구나 했던 얘기 실현되지 않은 내용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비례에 출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뭐 지역구도 계시겠지만 요번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과거에는 상무위원들이 뽑았는데 이제는 당원들이 뽑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청래 당대표님의 공약이거든요. 당원 주권이라 시대의 흐름이라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상무위원이면 그분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원은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고 훨씬 더 홍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 머레나맨 같은 사람의 유튜브나 이런 거 인스타 많이 보시잖아요. 초반에 되게 구독자 수가 적었는데 뭔가 독창적인 또 실제로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이런 인스타를 하니까 저도 재미있게 보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무대가 지방선거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본인도 좋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자체도 보면 저 사람이 결국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됐고 결국은 저 감각이면 도의원이 아니라 언젠가는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걸 할 사람이다라는 게 구분이 되겠죠. 저는 정치는 약간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삼선 국회의원이 돼갖고 평소에 인지도 없던 사람이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처음부터 그분의 행보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의원들도 저는 초반에 초선이 되실 때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원하고 광역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세대교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붐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출마자들입니다. 결국은 이 흐름을 이어가서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젊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자에 김경학 의장님이 도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할 수도 있죠. 뭐 도의장을 했다고 해서 출마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시의회 의장에다가 구의회 의장마다 또 출마하는 분들 많아요. 네, 제가 강남구에 있었는데 7선도 있었어요. 도의원. 그런데 김경학 의장님이 3선을 하면서 이제 의정 생활 하시면 그 빈자리는 왜 청년이 아무도 도전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초선 의원들 재선 3선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다시 다 당선되면 평균 연령은 4년 전보다 4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 연령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나가시는 분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채워줘야 이 평균 연령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연령도 되게 높잖아요. 이걸 낮춰야 되는데 왜 청년들은 도전을 안 해요?
왜 거기에는 도전을 안 할까요? 물론 이제 정현철 의원은 내가 구자에만 살았어도 오늘 내가 구자에 나갔을 텐데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전체를 다 후보를 딱 채워서 가는데 청년, 중년, 장년, 노령 이런 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야 돼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야 청년층한테도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는 50대인데 50대 후보를 빼고 다 청년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년층이 너무 적다. 아니 서귀포의 청년은 누가 대변할 겁니까? 현주 의원이 성산을 안 가잖아요. 네? 청년 서귀포 대변을 안 하신대잖아요. 현주 의원이 있으면 제주시 쪽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되게 걱정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한 거죠. 1년 동안 이 골고루 청년 정치인을 육성을 해서 나가도록 제가 설득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청년과 여성은 할당이 있어서 제가 채워야 될 의무가 있어서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기를, 왜냐면 출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준석만큼 청년에서 지지를 받는 정치, 그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저는 목표예요. 다른 목표보다도. 그래서 지금은 제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청년은 어떻게든, 내가 청년의 나이는 아니지만 꼭 청년을 대변하는 게 청년처럼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청년들이 지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자기 무소속 상원의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미국의 누구죠? 민주사회주의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70대인데 청년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에서 출마하시든 아니면 비례로 나오시든 청년이 많이 도전하고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지도가 아주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그 약간 블루오션 같은 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혹시 그 FGI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을 제외한 기성세대들은 정당을 안 바꿉니다. 스윙 보터가 거의 없다라는 게 어제 발표하신 대표님의 주장이었어요. 스윙 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이 있고, 이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표를 많이 하러 가냐 안 하러 가냐의 문제지, 이분들이 실제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런 진정한 의미의 스윙 보터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직 다르다는 거죠. 그 이념 정치를 하지 않고 이슈나 현안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아직은 움직이는 게 20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당의 기성 지지층처럼 특정 정당을 결국 30대가 4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그런 성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그 전에 우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고 이분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100년을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저는 정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5년을 더 한다고 치면 5년 후에는 지금 10대가 투표권을 갖고 20대, 30대가 5년씩 더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민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이런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 안 나요. 우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자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지, 만약에 5%만 저쪽에다가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 지역이 태반이에요. 저 2022년에 당선될 때 4.몇% 차로 당선됐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판이 좋아서 차이가 많이 난 거고, 뭔가 뭐라고 구박하는 건 아닌데 정현철 비서관은 가솔린차 탄다고 할 때부터 지금 의기소침해져갖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날 우리들이 한 얘기를 몇 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한 얘기 말고 김용민 의원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능력, 실제로 정치를 해보면 진짜 공감을 하고요. 모병종 의원이 한 얘기, 공천은 공로패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좀 어려운 일견 맞는 내용인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당의 활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당에서 공천을 줘야 되느냐? 대선 때 한 번도, 아니면 지방선거 총선 때 이제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아무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미래 비전만 보고 뽑아야 되느냐? 그 미래 비전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고민은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20년, 30년 당원 활동을 했다고 해서 2, 3년 당원 활동을 한 청년 후보자보다 더 우리가 우선 배려를 해서 공천을 줘야 되나?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도의원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오래 활동을 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하고, 어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있잖아요. 무슨 정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는 당장 4년이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 중에 나는 이 중에 어떤 것들에 특히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면에서 지방의원이지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런 면에서 내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주도 도의원이니까 현행 제주도의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라든지 산업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뭐 청정 도시로 가고 2035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삼양동에 LPG 공장이 새로 하나 게 들어옵니다. 아니 LNG 발전소가. 그다음 내년에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막겠다. 예를 들면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들으면 안 맞잖아요. 이게 2050년에 수소로 혼소를 하겠다. 섞어서 발전을 2050년에 하겠다고 해요. 아니 그럼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제주도에서 하겠다는데 그 도청에서 허가해 준 거거든요. 안 맞잖아요.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탄소를 일정 부분 배출하더라도 또 탄소로 세이브하는 게, 탄소 세이브 점수라는 게 있어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예를 들어서 울창한 숲이 있으면 그 탄소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 전체로 보면 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해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LNG 발전소가 있지만 기존의 제주도에는 등유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나은 게 맞죠.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주도의 어떤 정책 관련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김한규 의원 내지는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는 전혀 안 챙깁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맨날 해완위원, 농해수위,
타스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위원회가 항상 있어요. 교육위원회도 안 하고 있죠. 과방위도 안 하고 있죠. 문체위도 안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국회의원 셋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에서는 내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의회 차원에서 챙기겠다. 그래서 나는 비교의가 있다. 문화예술에는 이런 면이 있다. 김한규 의원 보니까 예술적 소양이 하나도 없고 어디 음악회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쪽은 꽉 잡고 있다라든지 뭔가 그런 식의 두 가지 층위에서 자기의 비교의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누구의 보좌진 출신이다, 누구랑 가깝다 이런 걸로 선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점수를 많이 따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랑 같이 국회에서 일한 정현철 비서관한테 애정이 있어요. 실제로 저를 위해서 되게 많이 도와줬고, 정현철 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현철 비서관한테 유리하게 공천을 만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되게 정현철 비서관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완전 이딱 씻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정현철 비서관이 저랑 같이 하면서 도의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경험을 쌓아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아까 보여줬던 저는 공관위원들이 컷오프를 일정 부분 시킬 수 있게 당 대표님도 기회를 주신다고 했고, 도저히 우리 당의 정서에 안 맞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분이 되는 게 당에 하등 도움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컷오프를 해서 중앙당의 의견을 넣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할 거고,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니까 우리 도당 차원에서 결론이 바뀌겠지만, 저는 여하튼 제 기준은 무조건 4년 동안 우리 도당을 욕먹이지 않고 민주당의 수치가 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기존의 도의원들과 기존 국회의원들, 도지사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당선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년이 아닌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분들을 다 당선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김기환은 몇 번 계속되게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분을 포함한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도의회에 잔류하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름의 선거 컨셉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획을 하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청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청년한테도 대체될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더 훌륭한 청년이 있으면 청년이라고 해도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제주에서 시작을 해갖고 앞으로 내년 3월 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요. 결국은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장, 군수, 광역위원, 기초위원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우리 오래 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20대랑 50대 그 사이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50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우위의 구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청년층 아몰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잘 모르겠어. 해도 안 돼. 어차피 나는 이겨. 40대, 50대만 잡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힘있게, 누군가가 신경 써주겠지. 나는 아니어도 돼라는 마음으로 정치라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여의도에 소위 다음 선거에 돌입하려고 하는 분들, 압도적으로 6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586이 간자리, 새로운 586이 다 메꿨잖아요. 이번 24대, 21대, 22대 국회의원들. 물론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일 수 있지만 나이대로만 보면 이게 좀 억울한데 김용민한테 되게 서운한데 김용민 의원님이 저를 소개해주면서 보기에는 좀 뭐라고 했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했던가?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약간 인사를 잘 안 한다 얘기를 초선 의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초선 의원님들이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MBTI가 I라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 쑥스러워서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나한테 표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원내대표 나갈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초선 의원들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우리 문대림 의원님도 초선인데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문대림 의원이 엄청 깍듯하게 모셔요. 위성건 의원님도 문대림 의원님 깍듯하게 모셔요. 삼선인데 우리 모이면 저 공식 석상에서는 뭘 하지만 위성건 의원님은 자꾸 잘생긴 순으로 자기가 먼저 인사한다고 하는데 문대림 의원 그거 자체에도 동의를 안 하시고 일단 우리끼리 모이면 나이 순서대로 하거든요. 형님 하면서. 실제로 걱정은 그래요. 2028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아닐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시장이나 광역의원 했던 분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에 가장 많이 도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이들이 586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홍준표 의원님이 제가 옛날에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패널로. 제가 패널을 이철이의 평가라는 프로의 홍준표 의원님이 아니 정치인이 장이 열렸는데 장돌배기가 장을 지나치면 되냐고. 무슨 말이냐면 선거를 무조건 나가야지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총선 떨어지면 지방선거 시장 나오고 시장 떨어지면 또 총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초선들 요번에 보시면. 근데 그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공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지 꼭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청년을 육성하려고 하지 않으면 586이 빈자리 586이 채운다 라는 게 저는 여의도의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약간 이제 뭔가 청년들이 혹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라인업 자체가 좀 젊은 사람. 저는 우리 제주도에 선거 공보물이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청년이 아닌 후보자들께 죄송한데 이런 느낌의 후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좀 청년처럼 보이게 저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고 저 청년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가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청년층의 표를 받게 하다못해 복장이나 발언이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나 아니 맨날 5일 시장하고 동문시장 간다고 청년표 얻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5일 시장에 가서 대선 때도 맨날 5일 시장 앞에서 유세하잖아요. 난 거기서 무슨 표를 얻었나 싶어요.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좀 갖고 가서 했지만. 그래서 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현철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 당원들하고 제주 대학교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인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대 학생들이 보면 얘네들이 노력은 안 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구나. 그러면 와서 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라는 얘기라도 해줘요.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 거의 없고 엄마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없어.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제주도 자체가 제주시 갑 서귀포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주도의 과제 중에 제일, 특히 저는 제주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적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과제보다 그게 제1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님도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이 일자리들을 만들고 상장회사에 유치하겠다고 한 게 물론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청년들이 원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도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구체성을 띄워주는 공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아라동에는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1도 1동, 2도 2동 이런데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나아졌다고 강조를 자기의 실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그동안 보고 들은 바를 공약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시고.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출마하겠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청년의 관심을 보인 분도 없었고, 이 젊은 후보들도 여기 여럿 있잖아요. 내가 기성 선배들하고 다른 청년의 소구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한 사람도 없었고, 내년에는 이 전략으로 가시면 제가 책임지고 청년층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자. 경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공천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당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다시 마지막으로, 맘다니는 1%의 지지에서 당선될 때까지 요인은 무조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회자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투표를 하고 뉴욕시장 이제까지 100만 표 이상을 얻은 첫 당선자였거든요. 그게 평소에 투표 안 하던 청년들이 투표해서 그래요. 미국의 민주당 주류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도 보수로 확연히 바뀌었거든요. 민주당의 주류는 중도 보수입니다. 맘다니는 미국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클린턴 대통령도 쿠오모를 지지했어요. 경선에서. 그런데 이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더독으로 내가 지역 기반도 없고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역 활동 많이 한 사람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냐? 방법은 모아온 당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아온 당원은 아시겠지만 자기 안 뽑을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모아온 당원도 내가 투표하게끔 빌미를, 명분을 줘야 투표를 하죠. 모아온 당원이 많으면 선거운동을 하기 쉬워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시기고,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최소한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명분을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기존의 오영훈, 문대인, 위성곤, 김한규, 더 가서는 송재호, 이런 분들이 못했던 청년 정책들, 생각하지 못했던
제주에 특화된 청년 정책이 뭔가? 제가 봤을 때 이 모래남맥만 열심히 봐도 거기에 일반 오영고등학교를 나온 30대 맞죠? 그 친구.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제가 절실하지 않은 거죠. 저도 그것도 반성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추노할 분은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인지도를 올리려면 이 모래남맥하고 친하면 어떻게 가서 단역으로라도 출연을 하든지 자기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찍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보를 해야죠. 50대가 좋아하는 정치는 되게 쉬워요. 어제 제가 안 좋은 선거운동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김용민 의원처럼 얘기를 하면 이 50대 당원들은 좋아해요. 검찰개혁을 하겠다. 사법개혁을 하겠다.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게 김용민 의원이고 김용민 의원은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열심히 열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발언 하나 하고 나서 반응을 되게 보고 피드백을 보고 더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가 대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20대, 30대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열성적인 당원들, 50대 당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찾기도 쉽고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는 내가 아니라 경쟁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본인의 비교 우위를 찾는 게 청년 정치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분,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뭐 제주도에서 청년을 정치인들 중에 누구한테 교체돼야 되는 운명인 거죠. 저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한테 교체되는 거는 굴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보다 당연히 어린 세대한테 교체돼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사람이 나오면 원하지 않지만 넘겨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저는 조 위원장님. 왜냐? 나랑 똑같은 정치라거든요. 김한규가 하는 방식과 똑같은 오히려 더 투박한 정치를 청년들이 하더라. 왜냐? 저는 보좌진이 많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면 김한규하고 저랑 경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성 정치인하고 차별점이 생기려면 제가 모르는 정서를 반영해내는 정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삼고초려를 모셔와서라도 정치인으로 당선되게 할 테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치인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면 항상 시간을 오버해요. 5분이나 넘었네.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면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와주신 분들은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도당 위원장님께서 내년 이제 출마 예정자 분들한테 어떤 해법을 정말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토대로 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봤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지용 계시니까 현지용 나오는 사진을 제가 간단히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위원회별로 청년과 여성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그런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으나 뭐 여성만 나오면 되고 청년 나이만 충족하면 이제 어떤 지역 위원회별로 좀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취지는 민주당에 도움이 될 여성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들한테 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좀 공천하는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서 한참 우리 김동완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서 되게 잘하고 계신데 우상호 의원님이 올해 정치를 하시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우상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준비한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죠. 우상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미래를 기다렸던 분들이. 근데 거기를 당해서 청년 전략 선거구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 뭐 이런 분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 비유를 마치기 위해. 다행히 우리 을지역은 안 그래도 돼. 왜냐하면 이 중에서 뭐 다 당선되진 않더라도 일부만 당선돼도 비율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적하고 소비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난 걱정인데. 왜냐하면 경선하기 전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경선이 다 되고 나서 맞추는 거는 결국 비례로 숫자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례는 당원 투표 100%로 바뀌지만 이 할당이 있을 수 있다. 쿼터가. 어차피 홀수는 여성이잖아요. 그런 거고 중앙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죠. 이 중에서 비례 중에 몇 퍼센트는 청년으로 청년끼리 경선을 해서 몇 번을 주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도당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고요. 중앙당 지침에 따를 생각이고 그 대신 저는 지역구에서 청년들이 많이 당원을 뽑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어요.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저랑 친한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동작에서 준비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은 충청도로 가서 도종환 의원을 이기고 갔어요. 거기에 간 게 공천 서류를 내기 20일 전인가에 갔어요. 당원은 하나도 안 모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뭔가 당대표랑 가까운 사람들과 먼 사람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런 때라 이분이 당대표랑 가깝고 당대표의 전략 참모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그 짧은 기간에 경선에서 넉넉하게 이겼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직 출마를 결심하지 않고 당원을 모으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죠. 왜냐? 도지사 후보 준비하신 분들하고 한 팀이 이루게 되면 또 그쪽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 조직이 중요하다고 하면 길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저도 제주시갑하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정현철 비서관은 그러니까 저를 공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한동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무조건 당선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표선만 청년을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아까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차라리 할당을 뭐할 의무로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여성은 홀수건이 의무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할당을 하게 되면 노인은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제주도는 제가 어떻게든 달성해 낼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도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이건 제주도당 내지 민주당 자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년 후보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최소한 청년들이 뭐 불이익 받고 컷오프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업계 노력을 하겠죠. 제가 참고로 2020년에 부천에서 출마했을 때 청년인데 전과도 없고 처음이고 신인이고 그랬는데 컷오프 됐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랑 이건태 지금 의원이 컷오프 됐어요. 네. 이유는 여성 지역으로 정해졌어요. 수도권 내에 있는 여성 지역 국회의원은 경선 없이 다 공천을 줬어요. 서영교 의원님만 예외로 하고 거기는 약간 그 당시는 좀 이슈가 있어갖고 서영교 의원님만 되게 억울해했고 나머지는 다 왜냐면 그 정도로 지역구 여성 의원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당에서 보면 김한규라는 사람의 그 정치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당원 당규사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의 일정수 유지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본 거죠. 정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제가 강남 병에 그리고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청년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던 비청년들이 저 물러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강남에서 한참 준비했는데 갑자기 거기를 청년 전략구역으로 해갖고 청년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앙당에서 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나가라고 하고 제가 고민 끝에 나간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공천을 주나 봤더니 청년 전략공천으로 해서 유일한 후보자인 저를 심사를 해서 통과를 준 거고 나머지 분들은 중앙당에서 볼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다행히 결국 그분들은 설득을 다 해서 도와주셨지만 그분들이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일을 안 하면서 청년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준비하시는데 제가 그저 청년이라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데모하실 거 아니에요. 당장 김한규 물러나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게 하겠습니다. 또 연동 갑에 거주하고 있는 강건중입니다. 내년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후보자의 심정으로 여쭤보는 게 후보자 신인은 이제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하고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인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누가 당원인지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유권자가 아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당원 모집에 가장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까 말씀하신 당원 모집이나 당원 관리. 그래서 역으로 어떤 당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많은데 당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왜 정책하고 비전이라든지를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게 선거의 기본인데 유권자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하고 있던 걸 답습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조언이나 개선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운영위에서 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제 계획하고 관계없지만 이 망다니 같은 경우가 당에 선거를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겨울에 바다에 빠져서 빠지는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막 외치고 이런 릴스가 되게 떠서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90만 정도. 왜냐면 미국에서 보면 100만 이상 보는 뷰의 릴스도 많으니까 결국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한다면
물론 각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문대림 위원님 쫓아다니면서 문대림 위원 옆에 사진 찍히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옆에는 현지 의원이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옆에서 사진 찍힌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몰라. 미안하지만 현지훈 의원님은 현역 도의원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강봉부장 같은 모르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거기에 뭐 우리 지역의 공정하게 누구 연동갑에 연동의뢰 몇 명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 저는 문자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경선하기 전에 미리 좀 후원 지지를 받아 기회를 줘갖고 당원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뭐 30초든 1분이든 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 동일하게 같이 문자로 발송해주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여러 분당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문자 보내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뭐 결국은 선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좀 줄이고, 현수막이 하나당 10만 원이니까 그걸 줄이고 그냥 문자 발송들을 몇 번씩 하면서 우리 당 후보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붐업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후보들은 공고 문자 발송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숫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 방식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요즘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인스타에 제가 도당위원장이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별로 소개를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존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 지역보다 우리 표성같이 뺏어올 지역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기는 지역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문대림 위원의 SNS를 안 보는 당원도 카드이기 때문에 강제로 보게 하는 거는 이제 문자 보내는 정도가 그나마 효과적이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50대의 아이디어고요. 우리 젊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만 홍보해 주시고 이러면 좀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에 장만 주면 내가 자신 있다 이러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어제 오늘 정치 선배로서 정말 저 내년도 도의원 출연 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조언해 주신 게 너무 감사 이 말씀드리고, 얘기가 빠진 거야. 아차에서 너무 얘기하셨네. 정말 어제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들 시지역 출마 준비자들이고 읍면 지역 출마 준비하신 사람은 저뿐 없는 것 같아서 좀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우리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근데 도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 시지역입니다. 그럼 과연 이분들이 제주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청년 유출에 대한 방향을 좀 넓게 보면은 제주도에서 입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읍면 지역 입장에서는 읍면 지역 그 청년들이 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읍면들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도당위원회에서 깊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번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에 이제 뭐 저도 정치인이 말했지만 결국은 우리 뭐 당원 주권 시대 결국은 좋은 후보가 나가면 거기에 맞게끔 당원들의 의견이 쏠리더라. 이게 아까 말한 권리당원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읍면 지역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읍면 지역은 사람 수보다 모임 수가 많습니다. 사람 수 모임 수가 많습니다. 예,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두세 개 모임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을 권리당원 수를 이기기 정말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옆에 30장 받아주고 50장 받아주고 그게 모이고, 읍면 지역은 또 그렇게 투표가 갑니다. 자기가 서명있는 사람한테. 이런 데에 대한 좀 도당 위원장으로서 좀 진중한 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그런 걸 알고 그쪽에서 출마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도당위원장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극복 방안은 뭐예요? 일단 그 세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지에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20살 때부터 이 표선에 있는 단체 생활 몇 개를 제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집중해서 같이 했었고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떠나지만 여기 항상 마음이 있다는 걸 했고 내가 들어와서는 그 마음을 지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생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터전면에 지금 단체 한 14개 정도 들어가서 1년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어려운 분들 좀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동은 특히 더 청년 정치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제가 솔직히 저희 지역에 뭐 조청 부자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 활동하는 당원들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은 너무 이쁘거든요. 젊은 당원들 되게 고맙고 그런데 이거를 그쪽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못 해본 것 같은데 뭐 아이디어들을 있으면 제가 실행은 하는데 뭐 조금 더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도움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입니다, 저도. 사진과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제가 서귀포시, 제주시를 제주시 각 청년위원장을 다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서귀포에서도 청년회장. 네. 이게 당시 총선 지방선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야 되는데 일단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비례대표로 들어오긴 했는데 민주당 역사 당시 제주도당 역사상 첫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이라는 사실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부분의 기회가 네. 오래 당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원체. 그게 제주도의 현실인데 지금 다들 조금 좀 다른 얘기고 저는 제안을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다 경선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경선도 비용이 들어가요. 선거 사무실을 돌려야 되고 문자 투지를 돌려야 되고 예비 홍보물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선을 이기고 난 이후에 굉장한 사고들이 일어날 거가 저의 예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세차를 준비해야 되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그 외에 기타 비용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획부터 뭐 예를 들어 유세차라든지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좀 크게 빌려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청년들을 좀 지원해주면 어떠냐. 꼭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상 과정에서 굉장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역마다의 그 기획사라는 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음과 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니들 말대로 다 맞춰줄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청년 후보자들은 정상마저도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도 마무리가 좀 많이 해주셨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네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왜냐면 도열 출마하진 않아서 근데 저도 강남병에 공천받고 나서 한 2, 3일을 사무실 구하는 데 시간을 날리고 공천부터 받고 사무실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요번에 그래서 이 제주도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할 때 과거하고 달리 현역 구의원들을 3-4명을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표준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이 선택하면 이렇게 도당에서 지원할 수 있게 딱 그 경선도 그렇지만 통과하고 나서 출마할 때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선거 비용이 넘게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다 보면 사후에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하다 보면 법 위반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비용이 추가하지 않도록 컨설팅 업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아니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학규 도당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청년정치사관학교는 오늘로 이제 3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냥 마지막이라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이 아카데미를 준비할 때 저는 제가 그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위원장 하면서 이런 아카데미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도 싶었고 전국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10월 24일 이탄희 변호사님부터 해서 지금 매주 일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11월 1일 날은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행사까지 해서 지금 매주 하다 보니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 알아서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원래 총 4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4강은 그 청년 여기 지금 보이시는 도의원분들하고 좀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솔직히 진행을 할까 좀 고민은 되지만 한번 끝나고 나서 좀 논의를 해봐서 한번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는 같이 이 아카데미를 준비해준 우리 청년위원들이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년위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지막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고 김한규 의원님하고 사진 개별적으로 찍으실 분들은 같이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줄에 다 쓸 수 있나? 한 줄로. 이렇게 뒤에 올라가면 돼. 저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정치사관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중앙교육 사진 찍으실 분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찍으라고 그래. 저 찍어주셔요. 사진 어느 걸로 찍어드릴까요? 선배님 먼저 하시면 찍으신 분들은 한쪽에 잠깐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 자르지 말라고. 선배님만 찍어주셔야 돼. 네. 청년위원회 일단 한번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근데 청년 핸드폰인데 아이폰이 없어. 약간 이미지상 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얼마 전에 가서 따님하고도 찍었어. 숙박소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파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아이고. 아이폰에 전기차입니다. 하나, 둘, 셋. 저 내일 바로 전기차를 계약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역시 아이폰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해 확실히. 하나, 둘, 셋. 예. 고민해볼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일단 청년위원회 단체. 자, 찍겠습니다. 하나, 싸우는 거 같은데. 제가 더 11살 어리면 다 찍어. 동물 찍. 네, 찍어드릴게요. 저번에도 오시고. 네. 이거 보시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파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동훈이 아까 찍었네. 아, 나한번 맞춰. 제가 찍어서 우쭐합니다. 형은 같이 찍은 사진 너무 많지 않아? 아니 여기는 그때 올리니까 한 사진의 효용이 하루야. 어깨 바뀌고. 아, 그날치. 하나, 파이팅. 네, 됐습니다. 청년위원회 잠시 나와요. 단체 한번 해. 단체. 나 빼고 나 모두 하나 찍고 빼고 찍고. 아, 지웅이 그래도 저희 사무위원회 계신데. 아직 초면이야.